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메일 테스트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똑같은 지문이 지겹게도 나옵니다. 나온 지문은 또 나옵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1번.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122번.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역.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익적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행위. 니은. 부관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행위. 디귿. 부작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위. 리을.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 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 1. 기역. 니은. 2. 니은. 디귿. 3. 디귿. 리을. 4.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해설. 기역.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니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디귿. 금지 규정에서 작위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 소극. 단순한 부작위 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 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5개 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 규정, 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 규정으로부터 작위 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리을.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123번.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법치 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124번.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 금지. 2. 행정의 내부 조직이나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까지 법률 유보 적용 확대.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4. 행정의 탄력성과 한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 행정의 탄력성과 한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는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이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 방법은 아니다.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25번.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 126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법원성 인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규칙의 법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범위에 관한 학설 중 광의설, 다수설에서는 행정규칙도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하지만 협의설, 판례에서는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 일반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127번.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형식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지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형식이 아니다. 128번.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예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나 재량준칙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자기 구속을 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첫째,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또는 둘째,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129번.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법전이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법은 헌법, 민법, 형법 등과는 달리 행정법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 법령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130번.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 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법의 규율 대상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또한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상당수 가지고 있으며 행정의 영역이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불문법원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